우주의 진화. 허블이 등장한 이후로 허블 법칙이 발견되면서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제는 우주가 어떻게 팽창하는지 가지고 싸웠는데, 첫 번째 빅뱅 우주론 주장한 사람은 가모프입니다. 두 번째 정상 우주론 주장한 사람은 호일입니다. 먼저 빅뱅 우주론부터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이에요. 우주가 팽창을 해요. 이렇게 팽창하는데 은하의 개수가 일정해요. 여기 4개 있죠? 여기도 4개 있어요. 즉 질량이 보존되면서 팽창한다고 한 겁니다. 질량이 보존되면서 팽창한다. 그러면 과거로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럼 과거에서는 우주가 한 점이었을 거예요. 한 점에서 빵 터져서 질량 보존된 상태로 팽창하면서 밀도는 감소하게 되겠죠. 질량은 그대로인데 부피가 증가하니까요. 그러면 이 시스템 입장에서는 일을 한 셈입니다. 우주가 일을 열심히 했어요. 자기 부피를 키웠으니까. 그래서 이제 힘들겠죠? 온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가모프가 주장한 내용이에요. 우주가 한 점에서 터져서 폭발하면서 생성됐다. 빅뱅 우주론입니다. 반면 정상 우주론은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우주가 한 점에 있었어? 그게 말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주장해요. 우주가 팽창한다는 건 알겠어. 이렇게. 그런데 원래는 은하가 4개였는데 이렇게 팽창하게 되면 이 빈 공간에 은하들이 새로 생길 거야. 이렇게. 이게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질량이 증가합니다. 어떻게? 밀도가 일정하도록. 부피가 증가하는데 새로운 질량이 추가가 되니까 밀도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원래는 온도가 떨어져야 하는데 질량이 새로 생기니까 질량은 곧 에너지. 밥을 먹은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나서 밥 먹은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감소하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주의 온도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거야 라고 주장한 게 정상 우주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싸웁니다. 결국에 누가 이기냐면 가모프가 이깁니다. 왜 이겼냐? 이걸 증명했어요. 뭐라고요? 우주의 온도가 감소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이긴 증거를 여러분들은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빅뱅의 증거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다. 뭐라고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일 거야? 이게 가모프가 주장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모프가 이거 주장할 때 당시에는 우주망원경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모프는 이론적으로 실제로 빅뱅이 존재하면 수소와 헬륨이 우주 공간에 3대 1의 비율로 존재할 거야 라고 예상했어요. 예상. 가모프의 예상, 이론적으로. 그런데 추후에 시간이 아주 흘러서 스펙트럼을 통해서 관측을 해봤더니 그게 거의 일치합니다. 실제로 우리 고1 때 배웠습니다. 고1 때 교과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스펙트럼 관측 결과 우리 우주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대략 3대 1이다. 이걸 관측했습니다. 뭘 통해서 관측했다고요? 이거 스펙트럼을 통해서. 스펙트럼 관측을 통해서 우주 공간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측 전에 누가 예상했다고요? 가모프가. 빅뱅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럴 거야 라고 예상했는데 딱 맞아떨어진다. 이게 빅뱅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이걸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죠. 우주 배경 복사는 고1 때도 소개가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우주가 이렇게 팽창해요. 이게 우주의 역사입니다. 여기가 현재. 그리고 여기가 우주의 시작. 우주의 시작이 뭐라고요? 빅뱅. 이건 가모프가 주장한 이론입니다. 빅뱅 빵 터질 때 당시에는 우주의 온도가 너무 뜨거웠어요. 초고온 상태. 그러다가 우주가 점점 식어갑니다. 온도가 떨어질 거예요. 그럼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입자들이 자기들끼리 결합하게 됩니다. 온도가 높을 때는 운동 에너지가 너무 높아서 결합이 잘 안 되다가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입자들끼리 인력이 세지면서 결합을 해서 입자가 점점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입자가 진짜 작았어요. 쿼크, 전자, 이런 매우 작은 입자들. 그러다가 온도가 점점 식으니까 지들끼리 또 결합해서 양성자, 중성자 생기고요. 시간이 더 지나면 또 자기들끼리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이 생깁니다. 뭐라고요? 헬륨 원자핵. 이때가 대략 3분이에요. 3분쯤 헬륨 원자핵이 생겨요. 근데 헬륨의 원자번호 2번이거든요. 아, 그럼 원자번호 1번인 수소는 언제 생겼어요? 이 이전에 생겼죠. 양성자가 수소 원자핵이거든요. 수소 원자핵. 아, 수소 원자핵 생기고 헬륨 원자핵 생겨요. 그런데 가모프가 이때 수소와 헬륨의 생길 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일 거라고 예상했어요. 이때. 그리고 실제로 관측 결과가 딱 왔죠.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요. 그러다가 38만 년이 됩니다. 38만 년. 뭐라고요? 빅뱅 빵 터지고 38만 년 지났을 때 뭐가 생기냐면 중성 원자가 생깁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중성 원자가 생깁니다. 중성 원자라 함은 원자핵에 전자가 달라붙은 거예요. 그런데 전자의 특징, 빛을 방해합니다. 빛이 이렇게 직진해야 되는데 전자가 빛을 방해해요. 제대로 못 가게. 그래서 이 이전에는 우주가 어땠냐? 불투명 우주. 왜요? 전자들이 돌아다녀서 그렇습니다. 여기다 쓸게요. 자유전자 때문이에요. 자유전자. 그런데 이 중성 원자가 생기는 이 시점 있죠? 이 시점부터 어떻게 되냐면 투명 우주로 바뀝니다. 투명 우주. 왜요? 자유전자가 이제 더 이상 없고 원자에 붙들렸거든요. 그래서 빛을 방해하는 친구가 없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게요. 지금 이 교실이 되게 밝습니다. 이거 촬영하고 있는 교실 밝죠? 스위치 딱 누르면 되게 밝아집니다. 빛이 쫙. 근데 이때는 안 그래요. 이때는 안 그래. 스위치 딱 눌러도 밝아지지 않습니다. 전자가 돌아다니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우주는 투명 우주입니다. 빛이 직진하거든요. 이때부터 이렇게 됐다. 이때부터. 그런데 가모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때 방출된 빛 아직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때 우주의 온도가 대략 3000켈빈이거든요. 3000켈빈. 이때 방출돼요. 그래서 현재까지 이 빛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근데 현재는 얼마냐? 빅뱅 이후 138억 년이나 지났어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38만 년, 138억 년.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때 방출된 빛이 지금도 있을까요? 있긴 있어요. 근데 너무 약해. 너무 미약해요. 그래서 가모프가 이 빛을 찾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성공하죠. 펜지어스랑 윌슨이 이 최초의 빛, 이때 방출된 빛을 지금 관측에 성공합니다. 뭐라고요? 이때 방출된 빛이 지금도 있다. 심지어 이 교실 안에도 있습니다. 우주 공간 전부 다 깔려 있어요. 마치 배경처럼. 이 최초의 빛이 전 우주에 다 깔려 있습니다. 아주 미약하게. 그래서 마치 어느 정도로 약하냐? 2.7켈빈짜리 물체가 방출하는 빛. 2.7켈빈? 거의 0도죠? 0켈빈. 절대 0도에 가까운 정말 저온의 물체. 그 물체는 에너지를 엄청 약하게 방출할 거잖아요. 진짜 약하게. 그 빛이 여기 다 깔려 있어요. 전부 다. 이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합니다. 이걸 지금 관측했어요. 사실 얼마 전에 관측한 겁니다. 얼마 전에. 이거 관측했다는 건 무슨 소리냐? 이게 지금 가정했던 이게 전부 다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다. 무슨 뜻이라고요? 우주의 온도가 식다가 점점 감소하다가 요 순간 원자 딱 만들어지면서 빛이 빵! 방출이 된 걸 지금 봤다. 라는 뜻입니다. 요약할게요. 이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주의 온도가 감소했다. 이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발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재 이때 방출된 빛을 관측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주의 온도가 초고온 상태부터 식어왔다.
실제로 빅뱅은 존재했다는 걸 증명했어요.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합니다. 빅뱅의 증거가 두 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우주 배경복사. 무슨 뜻이라고요? 우주의 온도가 떨어졌다는 걸 증명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빅뱅 우주론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설명을 못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지평선 문제입니다. 지평선 문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기에 우주가 이렇게 있어요. 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우리 은하가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여기 살아요. 그리고 이게 우주의 지평선이에요. 우주의 지평선. 우주의 지평선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요 지점이 우리 은하로부터 광속으로 멀어지고 있고요. 요 지점도 우리 은하로부터 광속으로 멀어지고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는 요 안에만 관측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쪽에 있는 빛이 여기 반대쪽으로 도달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왜냐면 여기서 출발한 빛은 딱 우리 은하까지밖에 못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은하에서 볼 때 요 지점이랑 이 반대쪽이랑 온도가 똑같은 거예요. 2.7켈빈으로.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말이 안 되냐? 아니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일로 가서 광속으로 가니까 얘네 둘은 에너지 교환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근데 어떻게 온도가 똑같지? 이게 지평선 문제입니다. 뭐라고요? 지평선에서 온도가 다 똑같아요. 이게 말이 안 돼. 설명 불가. 이게 첫 번째 빅뱅 우주론의 한계입니다. 두 번째는 평탄성 문제입니다. 평탄성 문제. 이건 무슨 뜻이냐면 공간의 곡률, 공간이 휘어진 정도. 공간이 완전히 평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공간에는 수많은 은하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죠. 공간이 평탄하지 않다면 빛이 완전히 나란하게 가지 않습니다. 빛이 약간 휘거든요. 그래서 빛이 모이거나 벌어지거나 이래야 됩니다. 공간에 곡률이 생긴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공간의 곡률, 우주의 곡률을 계산하잖아요? 거의 0입니다. 거의 0이에요. 완전히 평탄해요. 이게 말이 되나? 아니 은하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곡률이 0일 수가 있지? 그게 말이 안 돼. 이게 평탄성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홀극 문제입니다. 자기 홀극은 뭐냐면 N극 또는 S극만 있는 입자입니다. 여러분들 자석 보시면 N극과 S극 합쳐져 있죠. 이렇게 N극과 S극 붙어 있죠. 이걸 자기 쌍극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자석을 이렇게 반 자르잖아요? 그럼 N 하나 S 하나 생기는 게 아니라 NS, NS 이렇게 생겨요. N극과 S극은 무조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빅뱅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자기 홀극이 어딘가에 있어야 돼요. 이론적으로. 자기 홀극이 있어야만 해요. 빅뱅이 실제로 있었으면. 그러니까 N극만 있는 입자, S극만 있는 입자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걸 발견 못했습니다. 이 세 개가 빅뱅 우주론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이게 기존 빅뱅 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팽창을 한 건 아니다. 뭐라고요? 단순하게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이거 흰색으로 표시한 거 요거 스무스하게 팽창한 거, 스무스하게 이렇게 우주가 팽창했다고 처음엔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아니야. 이렇게 스무스하게 팽창한 게 아니라 급팽창한 시기가 있었어. 이렇게 주장합니다. 뭐라고요? 아니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니까 과거에 이러지 않았을까? 과거에 엄청 작았다가 갑자기 커진 거야. 갑자기 이렇게 샥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라고 주장합니다. 급팽창 시기가 있었다. 급격히 팽창한 시기.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지평선 문제. 우주가 너무 작았을 때, 아주 작았을 때 에너지 교환을 다 마친 상태로 온도가 비슷해진 상태로 팽창했어.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온도가 다 비슷해. 해결. 두 번째, 평탄성 문제. 지금 요 곡률이 다 0이거든요. 너무 평탄해요. 근데 실제로 곡률은 있어. 곡률은 있는데 우리가 보는 영역이 너무 좁아서 곡률이 안 느껴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 이 지구가 곡률이 있거든요. 지구가 구형이니까. 지구가 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구의 표면이. 하지만 여기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대전에서는
밖에 나가서 보면 바닥이 평평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면 제가 너무 작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는 영역이 너무 작으면 평평한 것처럼 보인다.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가 너무 커서 곡률이 존재는 하는데 우리가 보는 영역은 너무 조그매요. 그래서 여기서 볼 때는 그냥 평평한 것처럼 보인다. 해결. 실제 우주는 훨씬 크다. 마지막 세 번째, 자기 홀극. 있긴 있다. 근데 우리가 보는 영역이 너무 조그매서 못 볼 뿐이다. 이런 데 있다. 해결.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급팽창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보는 우주는 거대한 우주의 아주 일부분일 뿐이다. 그래서 관측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급팽창해서 광속보다 빠르게, 뭐라고요? 빛보다 빠르게 우주가 팽창을 해서 실제 우주는 진짜 크다. 실제 우주의 크기는 모른다. 근데 우리가 관측 가능한 영역은 그 우주의 아주 일부분이다. 여기까지가 급팽창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팽창을 도입하면서 빅뱅 우주론이 완전해진 거죠.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무슨 뜻이냐면요. 빅뱅부터 현재 2026년, 이걸 촬영하고 있는 2026년 6월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한 겁니다. 천문학자들은 빅뱅부터 현재까지를 다 설명했어요. 그럼 이제 싸울 게 떨어졌네요. 천문학자들은 싸우는 게 일인데. 그래서 이제 뭐 가지고 싸우냐면 미래를 가지고 싸웁니다. 이게 과거는 이제 다 끝났네. 스테이지 1 끝.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지? 지금은 팽창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지? 그거 가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우주의 구성 요소. 나중에 어떻게 될지 가지고 싸우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시간, 그리고 여기 우주 크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천문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빅뱅 빵 터지고 우주가 팽창해요. 우주가 커졌어요. 여기가 현재라고 합시다. 그런데 지금은 팽창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해서 빅뱅이 빵 터졌고 지금은 우주가 팽창하지만 은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라고요? 우주 공간에 은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서로 중력이 작용합니다. 서로 잡아당겨요. 그래서 중력 때문에 팽창하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지 않을까? 그래서 중력이 너무 세면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속도가 느려지지 않을까? 감속 팽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뭐라고요? 감속 팽창하지 않을까? 감속 팽창. 심지어는 팽창하다가 중력이 더 세서 수축해서 한 점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관측하니까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뭐라고요? 가속 팽창합니다. 실제로 우주는 굉장히 빨라집니다. 팽창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아니 근데 이게 말이 되냐? 이거 가지고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아니 물질들은 전부 다 서로 잡아당겨야 되는데 왜 팽창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 우주의 구성 요소가 3가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암흑 에너지. 뭐라고요?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 중에 암흑 에너지가 비율이 몇 %예요? 대략 68%. 전체 우주에. 듣도 보도 못한 무슨 에너지? 게임 기술 같은 암흑 에너지가 68%나 됩니다. 이건 뭐냐면요, 서로 밀어내는 청력에 해당합니다. 모든 물질은 서로 잡아당기지만 이거는 물질이 아니에요. 우주 공간을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는 어떠한 에너지. 이 에너지가 우주 공간의 대략 70%를 채우고 있어야만 관측된 결과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건 관측 결과거든요. 실제로 우주가 이렇게 가속 팽창합니다. 이 가속 팽창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끼워 넣었습니다. 우주 공간이 이렇게 채워져 있다고 해야지만 관측 결과가 설명이 돼요. 두 번째, 암흑 물질.
암흑 물질. 이건 몇 퍼센트냐면 대략 26.8% 이렇게 돼 있네요. 27%라고 쓸까요? 27%. 이 친구는 물질입니다. 인력이에요, 인력.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관측 불가. 여기서 말하는 관측은 광학적으로 관측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쓸까요? 빛과 상호작용이 안 됩니다. 빛을 방출하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를 본다는 얘기는, 본다는 건 빛이 내 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친구가 방출한 빛이. 근데 빛을 방출하지 않습니다. 근데 존재는 해요. 어떻게 알았어요? 중력이 작용하거든요. 아, 거기에 중력이 작용해서 뭔가가 있다는 건 알아. 근데 걔가 빛을 방출하지 않습니다. 빛을 방출하지 않는 물질, 암흑 물질. 마지막 세 번째, 보통 물질. 이게 대략 4.9%, 5%라고 하겠습니다. 대략 5%가 보통 물질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건 인력이 작용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보통 물질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보고, 쓰고 한 것들 전부 다 보통 물질입니다. 별, 은하, 교실, 나무, 핸드폰 전부 다 보통 물질입니다. 이건 우주 전체의 5%밖에 되지 않습니다. 별, 은하 이런 것들 다 합쳐도 5%밖에 안 된다. 이 우주의 구성 요소 세 가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밀도가 변하게 되는데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X축이 시간, Y축이 밀도. 시간이 흐르는데 물질들은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량이 존재해요. 근데 질량은 보존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요. 질량은 그대로인데 우주의 부피가 팽창합니다. 그러면 밀도는 감소하게 돼요. 그죠? 밀도가 감소한다. 그래서 이렇게 감소하는, 이렇게 감소하는 암흑 물질. 물질의 밀도가 감소하고요. 보통 물질도 밀도가 감소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그래서 물질 두 개는 밀도가 감소하는데 두 개 중에 암흑 물질의 양이 더 많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일정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암흑 에너지의 밀도입니다. 이 말뜻은 뭐예요? 암흑 에너지의 밀도가 일정하다. 암흑 에너지의 양은 증가하고 있다. 왜요? 밀도가 부피분의 무엇인데? 뭐라고요? 부피분의 무엇? 여기선 질량이죠. 질량. 근데 에너지는 여기 에너지 양 들어가야죠. 근데 부피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우주에선 부피가 계속 증가합니다. 그럼 얘가 질량 또는 에너지 양이 어떻게 변하냐는 건데, 질량은 일정한데 부피가 증가하니까 물질의 밀도는 감소. 반면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일정하거든요. 지금 그 말뜻은 뭐냐면 암흑 에너지의 양도 증가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암흑 에너지의 양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밀도의 변화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그래프를 보면 이 초반부는 우주의 초반부는 물질이 우세해요. 물질이 더 우세한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과 청력 중 인력이 더 우세해서 우주의 팽창 속도는 느려졌을 거예요. 뭐라고요? 물질이 우세하기 때문에 팽창 속도가 점점 느려질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물질의 밀도는 감소하고요.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일정해서 암흑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지죠. 시간이 지나면서 암흑 에너지가 더 우세하게 됩니다. 그 말뜻은 청력이 더 우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는 청력이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가속 팽창하고 있다.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들이 와닿으신가요? 와닿으시나요? 지금 이게? 이게 가속 팽창한다는 게, 그죠?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쩔 수 없이 도입한 건데, 이걸 왜 도입했냐는 거예요.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관측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관측이 되었는지를 잠깐 정리를 하고 갈게요.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원 A형 초신성. 이 원 A형 초신성을 관측을 했는데 이 친구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쌍성계에서 뭐라고요? 쌍둥이별 중에 한 별 하나가 먼저 죽었어요. 먼저 죽어서 이 친구가 백색외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아직 거성 단계예요. 아직 안 죽었어. 그런데 얘가 먼저 죽어서 중력이 너무 센 나머지 이렇게 물질을 빨아들여요. 슉 이렇게 빨아들여요. 그래서 백색외성의 질량이 커지다가 태양 질량의 1.4배가 되면 뭐라고요? 태양 질량의 1.4배가 되면 폭발합니다. 빵! 이걸 원 A형 초신성이라고 합니다. 백색 외성이 터지는 경우에요. 아하. 그런데 터지는 질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짠! 그래서 이 원 A형 초신성은 폭발할 때의 절대 등급이 일정해요.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원 A형 초신성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질량의 값을 찬드라세카르의 한계라고 부릅니다. 찬드라세카르의 한계. 이 찬드라세카르 한계에서 폭발하기 때문에 절대 등급이 일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드라세카르가 어떤 연구를 했는지 간단하게 그림을 그릴 건데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X축의 적색 편이 Y축의 겉보기 등급. 그런데 X축의 적색 편의는 뭘 의미하냐면 후퇴 속도를 의미합니다. 후퇴 속도요. 후퇴 속도. 그리고 Y축에 있는 겉보기 등급은 뭘 의미하냐면 지금 절대 등급이 일정한 상황이거든요. 절대 등급이 일정한데 그 말 뜻이 뭐예요? 밝기가 일정하다. 실제 밝기가 일정하다. 근데 겉보기 등급이 크다? 어둡다. 겉보기 등급이 크다? 어둡게 보인다. 그럼 어둡게 보이면 멀리 있는 건가요? 멀리 있는 겁니다. 멀리 있는 거예요. 원래는 어둡게 보인다고 멀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얘는 가능하다고요. 원 A형 초신성들은 밝기가 모두 똑같기 때문에 전 우주에 있는 원 A형 초신성은 모두 밝기가 똑같습니다. 이 찬드라세카르 한계에서 터지거든요. 그래서 원 A형 초신성이 만약에 어둡게 보인다? 그럼 걘 멀리 있는 겁니다. 근데 원 A형 초신성이 밝게 보인다? 그럼 걘 무조건 가까운 거예요. 이렇게 확신할 수가 있는 천체입니다. 그래서 다이어그램을 그리는데 만약에 지금 여기 라인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우주의 팽창 속도가 우주 팽창이 일정하다면 거리와 후퇴 속도가 완벽히 일직선상에 또또또또또또 이런 식으로 있을 겁니다. 이렇게 허블 법칙을 깔끔하게 만족하는 거죠. 그런데 천문학자들은 이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 우주의 팽창 속도가 느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뭐라고요? 느려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중력이 작용하니까요. 그래서 예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상을. 뭐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예상했어요. 예상. 뭘 예상했다고요? 감속 팽창. 감속 팽창을 예상했어요. 아니 근데 왜 이게 감속 팽창인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잘 보세요. 여기 지금 거리가 가까워요. 거리가 가까운 친구는 큰 차이가 없어요. 중요한 건 거리가 멀리 있는 친구. 이 친구. 예. 거리 정말 멀죠. 거리 정말 멀어요. 거리가 멀리 있는 원 A형 초신성을 봤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거리가 가깝다. 빛을 빵 방출해서 나한테 도달하는데 시간이 짧습니다. 최근의 빛이에요. 최근 방출된 빛입니다. 그런데 1억 광년 떨어져 있어요. 1억 광년. 어떤 천체가 1억 광년 떨어져 있어요. 그 친구가 방출한 빛이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 친구의 모습은 1억 년 전 모습입니다. 1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출발한 빛이니까요. 1억 년 전 빛이 나한테 도달한 겁니다. 만약에 10억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10억 광년 떨어져 있어요. 그 친구를 관측했어요.
10억 년 전 모습을 지금 본 겁니다. 아, 무슨 뜻이에요? 거리가 먼 걸 봤다는 건 과거의 빛을 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빛을 관측했더니 만약에 우주 팽창 속도가 일정하면 이 정도 과거의 빛은 적색 편이가 이 정도여야 돼요. 우주 팽창 속도가 일정하다면. 근데 어때요? 팽창 속도가 더 빨라요. 과거의 팽창 속도가 매우 빨랐다가 느려졌다는 뜻입니다. 아, 과거의 팽창 속도가 빨랐다는 뜻이에요. 팽창 속도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보다 더 빨랐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느려졌다. 아, 점이 요 아래쪽에 찍히면 감속 팽창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천문학자들은 점이 아래쪽에 찍힐 줄 알았는데 찬드라세카르가 관측을 했더니 놀랍게도 이렇게 점이 찍혔습니다. 이렇게요. 이게 실제 관측 결과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과거의 빛을 봤더니요, 우주가 일정하게 팽창한다고 가정했을 때보다 적색 편이가 작아요. 느렸다. 과거의 팽창 속도가 느렸다. 그러다 빨라졌다. 아, 팽창 속도가 빨라졌다. 가속됐다. 라는 뜻입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가속이 됩니까?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에 따르면 모두 서로 잡아당기는데 이걸 아직 2026년 현재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암흑 에너지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 관측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까지가 가속 팽창한다는 사실이 증명된 과정이었습니다. 우주의 미래. 시간에 따라서 우주의 크기가 바뀌게 되는데 먼저 텅 빈 우주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텅 빈 우주. 슉, 이렇게. 텅 빈 우주가 무슨 뜻이냐면요,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인력을 작용하는 것도 청력을 작용하는 것도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우주가 빅뱅 빵 터지고 그 속도 그대로 쓱 팽창한 거예요. 텅 빈 우주,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실제 우주는 이렇진 않죠. 우주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무엇인가로, 여러 가지로. 근데 예전에는 암흑 에너지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물질만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시절에는 어떻게 팽창한다고 생각했냐면 이렇게 팽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암흑 에너지. 이걸 고려하지 않는 경우예요. 고려하지 않는 경우. 이건 뭔가요? 감속 팽창입니다. 감속 팽창할 거야. 이렇게 주장했죠. 그런데 실제로 관측하니까 어떻다고요? 실제로 관측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그죠? 요게 암흑 에너지를 고려했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여기서는 감속 팽창을 하다가 감속 팽창, 초창기에는 감속 팽창하죠? 그러다가 여기가 현재입니다. 여기가 현재.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 왜 이렇게 되나요? 초창기에는 물질이 더 우세해서 감속 팽창하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암흑 에너지의 비중이 더 커지면서 암흑 에너지가 우세해서 청력이 우세해지면서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여기까지 우주의 미래를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주론의 변화 서머리. 먼저 정적 우주론과 팽창 우주론이 싸웠습니다. 정적 우주론 주장한 사람 아인슈타인, 팽창 우주론 주장한 사람 프리드먼, 그리고 허블의 관측이 있었죠. 그래서 정적 우주론이 아니라 팽창 우주론이 이겼습니다. 왜 이겼다고요? 허블의 법칙이 나왔거든요. 허블 르메르트 법칙, 허블 법칙이라고 쓰겠습니다. 우주가 팽창한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팽창 우주론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팽창 우주론이 이기고 나서 두 개가 등장했죠.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을 주장한 사람은 가모프였고요. 정상 우주론 주장한 사람은 호일이었는데 누가 이겼나요? 빅뱅 우주론이 이겼습니다. 빅뱅 우주론이 이겼는데 이기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근거가 첫 번째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3대 1이다.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 이걸 관측하면서 빅뱅 우주론이 이겼습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빅뱅 우주론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문제점 첫 번째 지평선 문제, 두 번째 평탄성 문제, 세 번째 자기홀극 문제. 이 세 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급팽창을 도입했습니다. 급팽창을 도입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재까지는 모두 다 설명이 된 거죠. 이렇게 현재까지는 다 설명이 됐고, 그 이후로 찬드라세카르가 원 A형 초신성을 관측했습니다. 원 A형 초신성을 관측에 성공하면서 그러면서 가속 팽창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속 팽창. 원 A형 초신성을 관측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우주 모형, 현재 표준 우주 모형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모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총 3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 암흑 에너지, 청력이 작용하는 에너지입니다. 우주 공간의 대략 68%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물질인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물질은 전체 우주의 대략 5%밖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주는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여기까지가 천문학 특강이었습니다. 즐겁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